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트에 필요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망울 구슬, 망울 서다, 지다, 만원경 놀이, 망원경 자리, 망자집, 도망, 망자집, 망자풀이, 살풀이, 망점얼룩, 비록 어릴망정, 우리가 갔으니 망정이지, 우리가 갔으니 망정이지, 네 망정이지, 망울구슬, 망울서다, 망울지다, 망원경놀이, 망원경자리, 망자집, 도망, 망자풀이, 살풀이, 망점얼룩, 비록 어릴망정, 우리가 갔으니 망정이지.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 뭐지? 어디 된 거야? 큰일 났다. 응? 의학사전의 한 줄, 딱 한 잔. 약주가 좋다고 하지만 약이 되는 음미, 시간 장소 원근 불문하고, 마시고 즐거우면 약주가 아닐까. 걸어온 희로이랑 날려가며 잠시 세월 내려놓고, 술맛의 최고는 너와 우정과의 우정, 빌어내자. 이런저런 사이는 각자의 목, 내일 위해 물이 흐를 수 있게, 내일 위해 축배, 친구야.
시적 화자는 향교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저 한대박의 노란 꽃을 피우기 위해 3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300년 전이라면 영조와 정조의 계획 전개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저 피의자 나무는 뒤집에 갇혀 죽어가는 사도세자의 아픔과 일제강점기의 서름과 K문화를 모두 지켜봤을 것이다. 그 서름을 디디고 K문화를 꽃피었기에 노랗게 피어난 것일까. 한대박의 노랑을 수확할 때까지 담장적시며 글을 읽는 소리가 해질녘을 불러오고 아침을 깨웠을 것이다. 바람의 체온이 내려가면 굴뚝으로 연기를 밀어올리며 소리를 따스하게 데웠을 것이다. 어둠에 혀끝이 차가워지면 글 읽는 소리를 접고 햇살의 손끝이 따스해지면 다시 글 읽는 소리를 활짝 폈을 것이다. 그렇게 향교는 글 읽는 소리로 일어나고 잠들었을 것이다. 향교의 전경은 피자나무 아래 노란꽃, 담장, 영란문, 낡은 기와 굽어진 돌담, 회화나무, 가지 등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 그 안에 웃음소리, 선비의 하루, 경쾌한 발자국 소리, 묵향, 향교의 등불, 새천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시적 화자는 목에서 나는 은은한 향긴 묵향은 별빛으로 빛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늦은 밤까지 긁는 소리가 글 읽는 소리가 별빛으로 환하게 다가온다. 별 위에서 꽃피어난 별들이 반짝반짝하다. 먹이라는 무채색을 갈아 밤하늘을 놓고 불씨를 건네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온다. 시각 이미지와 촉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와 후각 이미지가 서로 어우러져 향교를 선명히 그려내고 있다. 이미지 구현만으로도 얼마든지 시의 특질을 드러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시적 화자는 신발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생의 무게가 실릴수록 신발의 뒷굽은 닳아져 간다. 조금씩 시간과 걸음을 주워 담으면서 신발은 닳고 해져간다. 해져간다지. 살아온 삶의 태양길처럼 실밥이 터져도 오늘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한다. 눈을 뜨면 또 다시 길을 내몰리지만 그 길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신발의 인생이다. 간혹 번뜩이는 광을 내면 반짝이지만 금방 먼지가 내려앉고 사인이 내려앉아 그 광은 오래가지 못한다. 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건너면서 뒤엉킨 걸음을 풀어야 한다. 비탈길이나 자갈밭처럼 엇박자를 내는 길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며 하루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신발에게 하루의 문이 열린다. 신발을 대변하는 시적 화자의 자세는 꼭지점 하나 찍어놓고 끝없이 절뚝이며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표현하고 있다. 끝없이 절뚝이며 애써 아픔이 느껴진다. 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운 아픔들이 느껴진다. 그 아픔들과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숨을 헐떡이며 다시 걸음을 걸었을 것이다. 때로는 종전걸음으로 때로는 뜀박질로 달렸지만 세상은 내 마음과는 다르기에 어긋난 길들을 치우기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콧노래 부르는 걸로 보아 절망적이지 않다. 물기 젖은 벼들도 나아간다. 중심 잃은 꼬리표들이 어둠 속을 떠날 때도 나아간다. 감내하는 향걸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나아간다. 노래 한 소절씩 힘껏 찍으며 나아간다. 신발의 특성 그대로 시적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면서 상징의 고리를 끝까지 이어가고 있어 독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시적완전은 실업에 대해 잠시 탐구하고 있다. 해질녘이 지나고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하면 하루길을 걸었던 햇살의 지문이 희미해진다. 햇살의 실업은 그렇게 시작된다. 그렇게 시작된 실업의 저녁을 어둠은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닌다. 자정을 건너 까마득한 침묵을 움켜쥐고 새벽이 올 때까지 견뎌야 한다. 이렇듯 햇살의 실업도 아득한 두려움을 버텨야 한다. 햇살의 실업보다 더 아득한 현실에서의 실업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까마득하게 먼 내일의 희망에 닿을 때까지 실업을 견뎌야 한다. 시적화자는 그런 실업의 막막함을 가고자 하는 곧 저 어디쯤 각인된 길 위에 지문이 희미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취업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꿈을 꿨을 텐데 그 꿈의 지문들이 희미해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각인된 길 위의 지문이라는 표현이 멋지다. 시는 이렇듯 애들로 표현해야 한다. 각인된 길 위의 지문에서 취업을 위해 내달렸던 노력과 열정이 느껴져 아프다. 실업의 잔상들은 생기 잃은 휴지통에 버려지는 그림자, 겨우내 지독한 고통 품은 매화양, 털어낼 새 없이 뒷급에 쌓인 곰팡내 시간, 돌틈에서 뿌리내리는 일상의 각질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시적화자는 실업에서 탈출하기 위해 털어낼 새 없이 뒷급에 쌓인 곰팡내 시간, 가끔 뜨겁게 말려서 없애고 있다. 실업으로 인한 서름과 아픔을 뒷급에 쌓인 곰팡내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업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멋진 편이다. 이 지점에서 시적화자의 어떤 의지가 보인다. 반드시 실업을 탈출하겠다는 다짐이 보인다. 다짐이 있다고 해서 실업을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짐들이 모이면 취업의 문이라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 희망을 시적화자는 하루를 달려온 그 안에 점점이 박혀진 발자국이 왜 그리도 빛나 보이는지로 표현하고 있다. 희미한 지문에서 빛나는 발자국으로 나아가는 시적화자의 방향에 박수를 보낸다. 자연스러운 시어, 배치, 순조롭게 흐르는 시적 형상화 등이 좋은 상징의 요소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고 있다. 시적화자는 눈뜨지 못한 새벽에 자기 자신에 대해 관찰한다. 어지러운 아픔이 발목을 붙들면 눈뜨는 새벽이 얼마나 힘들까. 잠이 들어 영영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잠들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생각이 현실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지도 모른다. 시적화자는 그 아픔을 어제가 충혈된 눈으로 뒤척인다고 말하고 있다. 충혈된 눈에서 슬픔이 느껴진다. 충혈될 때까지 쉬지 못하고 어제의 소름 견디며 맨발로 저녁을 걸으며 자정을 건너 새벽까지 왔을 것이다. 망각의 들 안에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다시 새벽이다. 어제의 아픔으로 찢기고 구겨진 말들을 다시 주워 입고 깨어나야 한다. 골목에 뿌려진 슬픔의 발자국들을 다시 밟으며 길을 떠나야 한다. 그 모든 시작을 알리는 새벽을 만나야 하는 시적화자. 새벽이 얼마나 무서울까. 다시 눈을 감아 새벽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새벽은 불편한 소식처럼 달려온다. 새벽과 함께 여명은 문 밖에 서성인다. 구멍난 무릎이 말썽이고 발꿈치는 지독한 목마름을 앓는다. 희미해진 끝물이 못다 부른 노래. 그 뒷페이지에 눈길이 간다. 그러다 되돌이켜 지울 때 현기증을 느낀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며 이미지로 구현해놓고 있다. 무기력한 현대인의 내면을 시적 형상에 놓쳐 무수한 할 말들이 솟구쳐 독자들을 대신 위로해주고 있다. 시적화자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에 붙여 고려인의 끝없는 유랑에 대한 공감대 그릇을 놓아둔다. 2010년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한 지 40년이 되는 해. 그동안 한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으로 불리며 살아왔다. 37년 구소련의 구소련 지도자 스탈린은 연희주에서 살고 있는 17만의 고려인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짐짝처럼 화물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떠나야 했다. 그 서름을 시적화자는 시베리아 횡단일 달리고 달려 동작지 기반은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것도 적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 강제 유지했던 한이들의 아픔 앞에서 순간 가슴이 먹먹해진다. 37년 온통 슬픔과 분노로 시작했던 조국의 서러움이 느껴져 아프다. 절박한 기도는 독립이라는 꽃을 피우기도 전에 툭 떨어지고 가슴에 품불씨는 자꾸만 바람이 불어와 꺼져가는데 파문처럼 우는 울음만 번져갔을 것이다. 11월 행단열차가 마르지 않는 슬픔을 덜컹거리며 달린다. 흐르는 울음의 방향을 모색하지 못한 채 힘을건 기차역을 스쳐 지나간다. 땅거미가 깔리는 낯선 대지를 무뚝뚝한 올빛이 적시며 지나간다. 정작지는 보이지 않는다. 배고픔과 눈보라 속을 달린다. 이방의 길 낯선 산자라 아슬한 끝이 가슴을 억누른다. 기차바퀴는 크르릉 소리를 내며 달린다. 구부러진 기침은 언덕에 작은 씨앗 뱉어 놓는다. 낯설게 하기 즉 새로운 해석으로 다가가 그날의 아픔을 독자에게 전해주고 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깊고 넓다. 새로운 해석의 터에 나라 잃은 한인들의 유랑과 아픔과 소망의 씨를 뿌려 전율의 꽃밭을 이뤄내고 있다. 시적 화자는 나팔꽃 소재로 낯설 이야기와 이미지 구현의 진수를 보여준다. 7, 8월에 피는 나팔꽃은 시적 화자는 까만 안경 너머로 여름이 졸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더위에 지친 8월을 졸고 있는 여름으로 낯설게 하기를 하니 좋지다. 나팔꽃은 해가 진 후 꽃망울이 열리기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에 시든다. 꽃이 피는 순간을 치맛자락 폴리그림으로 해석하면서 둥근 실눈 떠보지만 흐릿한 눈동자는 주름진 허리 펴지 못해 일발 빠진 새울 떨군다라고 말하고 있다. 나팔꽃을 대변하고 있는 시적화자가 노인인 듯하다. 뒤이어 역화의 무게로 흩어지는 음성이 있다. 그 음성은 오늘의 입술을 떠난 순간의 음성이 아니라 고여있는 음성이다. 그 음성은 가슴에 꼭꼭 담아뒀던 어떤 슬픔일 수 있고 사랑에 대한 미련일 수 있다. 그 음성이 낙화의 무게로 흩어진 것이다. 마음을 비우겠다는 의지일까?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겠다는 체념일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려놓음으로 향하는 시적화자의 발걸음이 느껴진다. 캄캄한 연소로 대신 붉은 곱에 젊음 저당 잡힌 꽃이 일일이 방점 찍고 있는 줄기가 나팔꽃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시적화자는 때로는 철장 사야다리에 때로는 외줄에 목숨 친친 감고 구불구불 무릎 펴놓고 있다. 외줄 목숨 친친 감고 해서 치열하게 살아온 한 생이 보인다. 안간힘으로 버틴 지난날을 떠올리며 어떤 질문 같은 구불구불 무릎을 펴놓는다. 사색적이면서도 멋진 표현이다. 삶의 고비마다 그 삶이란 벽을 넘어서기 위해 아등바등 발돋움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며 방향과 의미를 찾아 나섰던 처절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하얀 침묵으로 말아지는 입술, 빗장 사이로 금관하루, 푸른 기억, 연주하는 등 굽은 상은 등의 표현이 새롭다, 신선하다. 시의 맛이 살아있다. 시를 어떻게 써야 할까에 대한 물음에 정답을 내놓은 듯하여 눈길을 끈다. 시적화자는 자작나무를 제목으로 올려놓고 어머니의 상을 오배를 시켜놓고 있다. 자작나무는 위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시베리아나 북유럽, 동아시아 북부, 북아메리카 북부 숲의 대표적인 식물이다. 나무의 껍질이 하얗고 종이처럼 벗겨진다. 목재는 아주 단단하고 좋기 때문에 영험한 나무라 여기며 신성시하였다. 그래서일까 자작나무 어머니 연결이 자연스러워 이름만 불러도 북서풍내음으로 안겨오는 당신이 가슴 뭉클하다. 고단한 어머니의 삶을 빈 목덜미로 쏟아지는 매서운 한파에서 등지며 바람의 문패마다 비릿한 오듬지 키웠다고 표현하고 있다. 가진 것 없는 현실을 빈 목덜미로 표현해 안타까움이 더해지면서도 멋지다. 추상을 구상으로 잘 그려냈다. 어머니는 힘든 현실 속에서 바람의 문패마다 비릿한 오듬지를 키웠다. 삶의 고비를 바람의 문패로 지어놓고 안간힘으로 키워낸 삶의 열매를 비릿한 오듬지로 형상화시켰다. 비릿한에서 어머니의 고뇌가 읽혀진다.
오듬지 나무 줄기의 끝부분을 말하기에 어머니와 자작나무가 자연스레 오버랩된다. 그렇게 오다미를 키운 수 종이처럼 얇은 옷 입고 매서운 한박 견디던 나는 화장기 하나 없이 껍질 하나로 혹한 견디던 흰 기도, 꽉 마른 두 손과 무수한 상은 단아하고 깔끔한 마지막 붉고 당신 닮은 새손 위에 수놓은 추억의 쌀, 이런 표현들이 하나하나 살아있다. 이외의 연마다 이렇게 살아있는 이미지와 낯설 이야기가 시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시적화자는 빨간 등대를 바라보며 어떤 인생사를 되짚어보고 있다. 시 제목이 등대가 아니라 빨간 등대다. 빨강이라는 색을 굳이 쓴 이유가 뭘까?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움을 빨강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뜨겁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까? 둘 다인 듯하다. 시적화자는 등대와 오버랩되는 어느 인생사의 어린 시절을 얼굴은 늘 창백했고 닿을 수 없는 세계였다고 말하고 있다. 아픔이 느껴지면서도 멋진 표현이다. 창백과 닿을 수 없는 세계에서 짙은 외로움이 느껴진다. 외톨이로 살아가지만 물길 잃을 때마다 멀미하듯 지평선 너머의 세상을 한 장 한 장 비워간다. 외롭다고 자신의 세계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지평선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며 배워간다. 이 지점에서 삶을 뜨겁게 살아가겠다는 시적화자의 어떤 의지가 돋보인다. 하지만 의지가 있다고 해서 삶이 만만하지는 않다. 어떤 날은 다리가 해지도록 서서 견뎌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20살 무렵 갑자기 자신이 싫어졌다. 시적화자는 그렇게 시작된 삶의 고비를 온몸에 불을 모조리 꺼버렸다. 로 표현하고 있다. 멋진 표현에 박수를 보낸다. 등대 불빛이 꺼진 어느 날 물 위에 떠오른 죽음을 본다. 처음으로 꺼이꺼이 울다가 결심을 굳힌다. 다시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바다만 지키고 있다. 빨간 등대를 통해 어떤 인생사를 깊이 이야기하고 있다. 빼어난 수작이다. 이미지로 가슴에 안겨오는 감동이 파르르 떠는 듯하다. 차분하게 펼쳐지는 시심의 파동이 마음을 젖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향촌문학상 시 부분 대상 수상작의 이 시의 시적화자는 텃밭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텃밭은 가족의 건강을 뒷받침해 주는 곳이다. 잎마다 빛을 발라주는 햇살의 붓질이 있고 마른 목젖을 적셔주는 촉촉하고 말랑한 아침 이슬이 있어 텃밭은 무럭무럭 자란다. 텃밭은 주인의 관심으로 환한 날들로 물오르고 공중을 향해 뻗어오르는 푸르름들이 활기차다. 주인의 성격을 닮아가며 초록의 소리를 쩌렁쩌렁 내지르기도 해 길을 오가는 걸음들을 잠시 접어두기도 한다. 한낮의 시간과 밤의 고요가 몰입해 텃밭을 키우는 것일까? 햇볕과 달빛이 텃밭에 내려앉아 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초록의 숨소리가 새근새근 들리는 듯하다. 좀처럼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는 초록의 성장기를 텃밭은 나긋나긋하게 써내려간다. 두 평 남짓한 텃밭은 얼음 콕콕 조아대는 그리움 불러 세우는 곳, 희로하게 하나 없는 추억들이 줄지어 누워있는 곳이다. 시적화자는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면 가슴 팍 통증들이 퍽퍽 사방으로 흩어지고 단단하던 혀에 언어들이 손손이 뒤섞인다고 말하고 있다. 시적화자의 통증이도 하고 텃밭의 통증이도 한 가슴팍 통증은 사방으로 흩어져 텃밭에서의 일이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단단한 흙을 오래된 이야기와 단단한 혀의 언어로 낯설게 한 점도 멋지다. 또 호미질을 한 후에 흙은 가루가 된 몸과 자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또한 멋지다. 텃밭은 털 여문 씨앗 밀어넣은 곳, 관심과 정성에는 살아남은 휘파람을 불어주는 곳, 잡초와 함께하며 외다리로 서 있는 낯선 땅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시가 뭘까 묻고 심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만나는 시심과 시와 느낌은 다르다. 읽을수록 시의 맛과 멋이 살아있다. 그래서 좋다.
독도 문학상 수상작인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독도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다. 자식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쓰이는 자식을 우리는 아픈 손가락이라 한다. 독도는 우리 국민의 아픈 손가락이다. 최대 서식지인 독도의 강치의 울음이 스며 있어 독도는 한반도의 자식인 것이다. 독도가 일본에 의해 강탈당하면서 강치를 마구잡이로 포위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국권까지 빼앗겼다. 그러기에 강치의 울음은 한반도의 울음인 것이다. 지금도 굳은 날이면 독도는 강치의 울음이 피어나와 철썩철썩 눈물을 흘린다. 독도를 갉아먹고 한반도를 갉아먹었던 일본의 야욕은 100년이 흘러도 아직도 현재 진행이 여기서 아프다. 그 슬픈 역사를 독도는 장문의 편지로 기록하고 있던 것인지 한낮에는 윤슬의 펜으로 쓴 문장이 일렁이고 밤이면 달빛의 연필로 쓴 문장이 일렁인다. 이와 같은 독도의 아픔을 애둘러 표현하기 위해 밤새 안부 묻는 괭이 갈매기 울음에 콜록콜록 메마른 기침이 현기증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다. 콜록콜록 메마른 기침과 현기증에서 아픔이 묻어난다. 시조화자는 독도를 옆겁에 세워 낡은 치마폭에 담고 있다고 말한다. 치마폭은 어머니의 이미지와 오버랩되어 멋지다. 독도는 보이지 않는 살을 깎아 절리의 절 새벽 세우는 곳, 등대 위에 여름 걸어놓은 곳, 장군바위가 시럽 내려놓은 곳, 고사리 손 흔드는 술패랭이 섬장대가 지키고 있는 곳, 무무대양이 혼을 받들고 있는 곳, 동해 파도에 주름진이 마적시며 일어서는 곳, 촉촉한 눈빛의 물개바위, 독립문바위, 생명수 뚝뚝 호흡하는 몰골바위가 함께하는 곳이다. 시적 화자의 눈에 포착된 독도의 모습은 애틋하다. 이렇듯 독도는 이미지 구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바라보는 눈길도 싱그러워 함께하는 눈길도 뿌듯하다. 이준열사 문학상 수상작인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이준열사에 대한 애청과 감사와 감동을 시적 형상화해 놓고 있다. 이준열사는 1907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특사로 파견되어 의사조약의 무효와 독립에 대한 열강의 지원을 요청하다가 순국했다. 결의의 불씨가 캄캄하게 꺼져가던 그 절에 온몸을 던져 결의의 밑불이 되기를 자청했던 이준열사. 그 마음을 시적 화자는 피바람 몰아치던 한밤중에 북두칠성 표대 삼아 도복동 나가던 우직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두운 시대적 상황을 비바람 몰아치다 한밤중이라고 하고 나가야 할 방향은 북두칠성 표대라고 말하고 있다. 비바람 몰아치면 북두칠성이 보이지 않을 텐데 나가는 걸음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네덜란드 예구에서 일강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이준열사는 절망했을 것이다. 한반도의 심장을 조여오는 일제의 만행으로 절규했을 것이다. 조국을 구할 비상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출구 없는 어둠만 계속 걸었을 것이다. 열광들의 차가운 말투에 절반의 희망마저 꺾여 돌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서글펐을까. 개인의 일이었다면 모르는 적 스스로의 절망을 속이라도 했을 텐데 한반도에 불어닥치는 그 불운 앞에서 얼마나 분노했을까. 그 아픔을 시적 화자는 해귀에 꼽힌 핏빛 조선, 불의에 맞서는 그 하얀 절기로 나타내고 있다. 핏빛 조선에서 그 당시에 느꼈을 절박함과 서러움이 만져진다. 수리묘지에 안장된 이준열사는 볕에 세우고 나갔던 우직함, 대적하던 정맥리키게 해위에서 꼽혀온 핏빛 조선, 불의에 맞선 하얀 절기, 지금도 한반도의 심장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이준열사에 대한 다양한 애찬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이 애찬 속으로 흐르는 감사와 감동이 독자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고 있다. 시는 가슴에 장르라서 이렇게 가슴 속에서 저절로 일어서는 감동의 전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시인 듯하다. 한국국가시험정보원 주최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시 부분 당선작인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등수리 노인에 대해 애정 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 제목의 등수리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집원 주소로 전남 나두시 삼포면 등수리가 나온다. 시적 화자는 아마도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등수리 노인으로 추정이 된다. 황홀한 청춘을 다 보내고 바삭바삭 입술이 마르는 노년으로 들어선 노인, 해질녘처럼 이우는 삶 앞에서 검버스는 벙긋 피어났을 텐데 하우스 일로 고생하는 하루를 밤낮이 펄럭이며 또 하루를 건너야 한다.
견뎌야 한다. 막걸리 한 사발로 남은 여성을 추스려 보지만 깡마름은 그것마저 감당하기 힘든지 버겁다. 젊음으로 질주했던 그 뜨거운 생의 바퀴는 어디 가고 생의 바닥 같은 병원문으로 들어선다. 병원까지 끌고 왔던 그 서러움을 스쳐가자는 상흔의 넓이만큼 그 깊이만큼 과거를 쫙 벌린 생채기는 누런 고름으로 끈적거리다 팔짱 낀 비명을 토해낸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를 쫙 벌린 생채기와 팔짱 낀 비명에서 어떤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누런 고름이 끈적일 때까지 참고 있었을 노인의 현실이 엿보여 안타깝다. 끌고 온 뒤안길이 오늘의 아픔과 맞물려 자꾸만 삐걱거리지만 그래도 또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일어서야 한다. 다시 일어서는 그 마음을 박자고 나간 문틈으로 절룩거리는 설렘이 푸르게 춤추듯 달려온다고 말하고 있다. 고통 속에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같은 절룩거리는 설렘이 멋지고 고맙다. 묵묵히 시의 특질에 가까운 세계로 들어가 맛깔스럽게 시 창작을 하는 시인, 그가 바로 강현옥 시인이다. 시는 찰나의 예술이다. 픽션의 세계에서 논의는 감성의 파노라마, 이를 이미지 구현으로 그림을 그리는 장르다. 매번 관찰하는 각도와 시야와 시선을 바꿔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기를 즐긴다. 기시감을 최대한 피해 매번 신선한 옹달샘을 찾는다. 느낌이 식상하지 않도록 새로운 오솔길을 개척한다. 할 수 있다면 오묘한 정서의 세계, 감성의 동산으로 들어가 섬세한 감촉으로 대화를 나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감성과 담소 나누며 무한한 느낌의 향기를 서로 전달한다. 그 순간 전해져 오는 전율, 감동의 전율과 손잡고 너울너울 춤춘다. 그 춤을 추며 새로운 시야를 새로운 시야를 보다 폭넓은 세상을 받아들인다. 매번 시는 머리의 시가 아니라 가슴의 시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되도록 가슴에 시심의 꽃이 피도록 안내하고 가꾼다. 직설적인 주제 노출을 가급적 피하고 최대한 애들로 표현하며 가능한 한 상징의 통로를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반복되지 않는 표현 기법을 동원하여 징검다리, 노트, 각연에 이미지를 깔아놓는다. 그래야 물 흐르듯 시적 형상화가 펼쳐진다. 일적 형사와 이미저리가 펼쳐진다. 강인옥 시인의 시들은 이러한 시의 특질들을 고루 갖추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미지 구현의 솜씨가 세련되어 있다. 시 곳곳엔 번들이 낯설게 하기는 감탄을 자아낸다. 시 전편의 고른 수준을 유지하고 그 시 전편이 고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읽는 독자의 눈이 즐겁다. 탄탄한 실력과 한결같은 성실성이 그의 시의 우아함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건 아닐까. 앞으로 제3의 시집을 발간하면서 여성의 행복을 만끽하기를 바란다. 지금 쌓아놓은 시 창작의 실력으로 특가시집, 시조집, 동시집까지 알뜰한 열매로 거두기를 소망해본다. 부디 오래도록 건투를 빈다.
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의들 반갑습니다. 재원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범면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범면님 박정희 시인님 반갑습니다. 재원님 박정희 시인님 반가워요. 네, 브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내와 손잡고 묵주기도 한다. 멋집니다. 묵주기도 너무나 재원님 묵주기도 너무나 감동입니다. 네, 브랑기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재원님 교수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원님 편안한 밤 되세요. 0717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범민님 강현옥 시인님 창작의 기 멋집니다. 0717 좋은 밤 되세요. 범민님 오늘 또 교수님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여러분도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요나라, 비더제인, 굿바이, 바이바이.